아직 안 보신 분들 같으면 많이 이렇게 구매하셔 가지고 시야를 한번 넓히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힘내 가지고 이제 의료 문제 오늘 주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공의들은 뭐 한 6개에서 8년 정도 인턴이나 전공의들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근무 환경에서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속력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어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전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수 차장과 같으신 분들은 의과대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얼마만큼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혹한 그런 근무 환경에서 6년에서 8년 정도를 지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돈독하다는 부분을 참 과소평가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전공의들을 의무적으로 사직 처리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SBS 어제 8시 뉴스일 겁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 뒤 하루 안 들어간다. 단일 대우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SBS 8시 뉴스가 실렸기 때문에 제가 SBS가 무슨 내용을 여러분들 내보냈나 이렇게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내보냈네요.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이것저것 발표했지만 조경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나 1만여 명 정도의 전공의들의 대열 이탈이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조경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에 대해서 일괄 사직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무응답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 이제 큰 문제가 사직 수리 시점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6월 4일로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련병원 협의해서 2월 29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딱 한 병원 대전 순천향병원이 여러분들 병원장께서 결정해 가지고 2월 29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6월 4일로 처리하라. 6월 4일로 처리하게 되면은 9월 전공의 여러분들 모집에 응모하지 않으면은 이제 거의 2년 동안 쉬는 거죠. 내년 3월에는 복귀를 못하도록 되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6월 4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빅5 병원의 한 사직 전공의는 이번 조치로 강제로 사직되게 되면 인기과에는 다른 전공의들이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일 대우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죠. 이번 조치의 여러분 핵심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치사하게 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를 퇴직금 문제도 있지만 6월 달로 여러분들 못을 박아 가지고 본인들의 정책이 정당한 것을 강변하고 동시에 6월 달 못을 박음으로써 정부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는 이번 7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내년 9월이나 돼야 전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니까 올해 2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2년 정도를 날리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것은 저는 아주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 7월 달에 응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7월 달에 들어올래 아니면 2년 그냥 날릴래 이렇게 여러분들 코너로 몰아넣은 거죠. 자, 이게 이제 SBS 8시 뉴스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SBS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뭐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제쳐두고 거기서 여러분들 가장 인기가 많은 글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다 읽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일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전공의가 아닌 사람도 세상 민심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 바쁘실 텐데 이런 댓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한 번씩 점검하더라도 그렇게 인위적인 여론조사 말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뭉개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손색이 없을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임의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2월 사직하라. 전공의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직서를 낸 시점에 사직을 해야 되지. 정부가 정해준 날짜에 사직서를 처리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점 재검토가 답입니다. 정부의 공허한 외침, 정부는 대책이 없고 언론은 의식이 없고 대중은 관심이 없고 의료는 미래가 없고 환자는 기약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다가 전공의도 없고 의사도 힘들어서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2,000명 여러분들 만들려다가 현실이 깜깜한데 정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책 없습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 전공의 응모율 보시게 되면은 그럼 그때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필수과에 몇 명이 여러분들 응모할 것인가 거의 없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럼 대책이 있냐? 대책 없습니다. 플랜 B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의료 붕괴 책임과 전공의 사직 처리 안에서 취업 막은 경제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겁니다. 이제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럼 뭐 또 여러분들 판사들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가다가 뭐 판사가 여러분들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뭐. 2월에 군의 간 대란이 터집니다. 이미 5월에 군대 간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10년간 군의 간 대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들 다람쥐 쇠바퀴 여름 돌듯이 인턴이 배출이 되고 국시에서 의사가 배출이 되고 전공의가 배출이 되고 공보위가 배출이 되고 군의관이 배출이 된다는 것을 아마 위에 사람들 지금 와서 좀 알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독재자냐? 아니 사직서를 낸 게 사직 시점이지 당신들이 사직 시점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무턱대고 2,000명 정원하고 그 책임을 전공의에 떠넘기고 급박하고 사직 처리도 안 해주고 2월 사직을 왜 6월로 해서 퇴직금도 안 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나라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내년 3월도 일 시작하지 못하고 내년 7월까지 기다리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 시민이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겁니다. 이런 의의들이 저지르고 전부 다 전공의당에 떠넘기냐 이 양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2월 사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뒤에 하루라고 이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요구도 여러분들 정부가 수용한 적이 없는데 하반기 모집 일정 차질이라고요? 정신 못 차렸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네요. 전공이 안 한다고 몇 번을 제가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전공이 모양이네요. 당신들이 뭐 떡을 치든 매주를 만들든 간에 나는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비인기과를 사직하고 빅5 인기과로 지원한다고요?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비인기과 필수과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서울에 있는 인기과로 전직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모든 과에 공동당직에 투입되고 공동당직이라는 것은 사람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과중하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밤에 당직 서는 거예요. 주변 전공의 동료도 없이 혼자 몸을 갈아 넣어야 될 겁니다. 교수님과 전임의 선생님 간호사 등등 모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여전히 사직 중인 선배 후배 동료들 평생 민망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 비극의 의료 사태를 발생시킨
주인공이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차관 사회수석을 즉시 파면하시고 의료사태를 책임지고 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졸속 정책과 허위 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도 끝장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끝장나는 건 다음에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꼭 다음에 가봐야 아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야기죠. 어차피 졸속 정책한 것은 이제 세상이 알게 된 거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빙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허위 자료 가지고 국민들한테 OECD 평균 1000명당 얼마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국민을 속였는데 속인 걸 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많이 알게 되겠죠. 2월 사직서 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퇴직금 줘라. 젊은 전공의들 돈 갈취하지 말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약자에 대해서 동정심이 있지 않습니까? 80% 이름 다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가정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건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기성세대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2000명을 찔렸냐 누가 찔렸냐 이야기죠. 조기용이 찔렸냐 그게 여러분들 가짜란 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면 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 윤 정부 정책을 찬양을 했겠죠. 그게 거짓말이란 게 내 눈에 봤는데 그 거짓말 참말이라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브는 이게 별로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안위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 눈에는 정부가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했는데 2025년은 그냥 넘어가고 2026년부터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면 전부 다 고쳐야지. 하반기에 전공의가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앞으로 5년간은 전공의 모집이 안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필수과, 비인기과죠. 진짜 복지부 관리들은 철부지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생 고생해 본 적도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여러분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사람이 그저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잘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박민수 차관이 여러분들 현장에 근무해 봤겠습니까? 밤새 당직을 한번 해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턴이 여러분들 공급이 안 되면 전공의가 공급이 안 되고 전공의가 공급이 안 되면 전임의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본인들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착한 젊은 전공의들이 돈을 더 달라고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때를 쓴 겁니까? 근년성실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 여러분들 아사리판을 냅니까? 대통령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여러분들 띠를 머리에 붉은 여러분들 지르고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습니까?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노총 사람들처럼 데모를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48명이나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나중에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시는 날이 올 겁니다. 2월에는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위협이 안 돼 사직 수리 명령을 내리는 건가? 뭐 하자는 겁니까? 2월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은 7월에는 전문의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리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 여러분들 허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냥 뭉갠다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귀 시점을 6월 4일로 하라고요. 그나마 일부 있을지도 모르는 복귀 예정자들도 복귀하지 말라는 얘기네.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내년에 공백이 생기는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 이 결혼도 이것을 해결하는 데 10년이 걸릴 겁니다. 10년 뒤에 필수 의료 인력이 나오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책 대실패가 일어날 겁니다.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윤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 때문에 가정 파탄, 인생 파탄이 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원한을 병원 입점 자영업자들, 병원 의대생들, 전공의들, 그 가족들, 납품업체들, 약국들, 간호사들 얼마나 여러분들 파장이 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제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SBS가 이런 보도한 내용으로 도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살펴본 겁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순천향대 천안병원장만 소신껏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순천향대 천안병원에는 또 불이익이 주어지겠죠. 뒤끝이 있을 테니까 이 내용을 YTN에서 여러분들 또 8시 뉴스에 다룬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민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직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못을 박으면서 여러분들 7월 20일 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있네요. 6월로 이제 못을 박은 것이 쟁점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수련 특례는 7월 달에 모집하는 겁니다. 사직 이후에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월로 사직 시점이 결정됐는데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7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9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근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시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시입니다. 이걸 전공의들은 보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6월 4일자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수련병원의 퇴직금 급여 때문이 아니고 본인들이 내린 정책 결정이 정당한 것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2년간 썩이기 위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2월 달 해주지 않고 6월 달 여러분들 정부가 우겨가지고 여러분들 강행하는 것은 여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88명의 여론 남겼는데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이 아주 적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병원을 이렇게 온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의료계획입니까? 역대 이런 한심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장기화되면은 거두절미하고 모든 화살이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정부를 향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0명이 찬성한 겁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직서를 낸 2월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98명이 찬성한 겁니다.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에 이름 맞춰가지고 사직 시점을 먼저 고무줄 땡기듯이 이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저렇게 무시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YTN을 보고. 아직도 협박할 것이 남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냥 정부가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인정함이 옳을 듯합니다. 15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뭉갠다해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병원으로 책임 전가시키는 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에 사직을 제출했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부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말빨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2월에 사직했는데 사직 치료를 해 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나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변호할 겁니까? 사직서 문제는 당연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한마디 해주면 정리가 될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겁니까? 아니 왜 아무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본인들은 극구 벗어나고 싶어 한 겁니까? 순천향 대전 천안병원처럼 2월 말에 사직 처리하는 게 합법적이며 정도이자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은 병원장들은 모두 양아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양아치들아 양아치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게 민심인 겁니다. 82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거를 다 뭉개고 앞으로 잘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당연히 사직서 처리는 사직서 낸 날짜가 돼야 되죠. 잠 깨시기 바랍니다. 2월에 사직했는데 뭘 복귀합니까? 계약서 그냥 계약이 끝난 건데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조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날짜가 전공의들이 요구를 하기에는 사직서에 2월 19일부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떡하니 써놨는데 그걸 6월 4일로 다 바꾼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떠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뭘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부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짓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못 받게 처리하지 못하게 한 게 누굽니까? 왜 여러분들 수련병원에 책임을 미루는 겁니까? 돌아가게 되면은 통합당직 시킬 게 뻔히 보이는데 제정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하다가 죽을 겁니다. 내 몸을 갈아 넣을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합당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통합당직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젊은 전공의들이 혹사당하겠죠. 그걸 뻔히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아는데 누가 들어가겠냐 이야기예요. 나이 어리고 자식 같은 전공의들에게 지금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80% 이런 군을 갔다 왔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그분들을 생각을 해보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치사하게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사람들이. 2월에 사직서를 낸 사람들을 7월에 진짜 사직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08명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월 사직 처리가 당연하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여러분들 처리하고 2월 달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이름 정리해야 되는 거죠.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의료비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 살고 건강보험료율이 혹시 올라도 의료 서비스가 영국처럼 돼서 수술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직 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지 끝까지 전공의들을 털어먹고 평시에 족쇄에 처이게 하려는 겁니까? 그동안 근로기준법도 어겨가며 굴려가면서 쉽고 편안하게 돈 벌었으면 나가는 길도 좀 양심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네 이야기.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2월 말에 낸 사직서를 왜 지금 처리합니까? 그냥 정부나 전공이나 갈 길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아쉬워서 붙잡습니까? 우리 나온 겁니다. 우리 안 돌아갑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라고 그런 거 다 이런 헛소리란 걸 이제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메랑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고 젊은 의사 선생님들과 학생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어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이름 기본권을 아무렇게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다 깔아뭉갤 수 있는 걸 본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게 전체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한테서 그런 행위가 나온 것이 너무나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대통령이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익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법화되노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젊은 전공의에게 희망을 그만 뺏고 상처도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참 너무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1960년생들 꼰대들 좀 정신 차리라 이야기죠. 당신들 젊은 사람들 조금 편에 한번 써봐라 이야기죠. 좀 뭐 정책이라도 좀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키려면 정책이 좀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직 수리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정부고 사직 수리하라고 재촉하는 것 정부고 윤석열 정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일처리가 참 뭐같이 하네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없으면 전문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참 역설적이네요. 필수의료 인력 늘리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전공의수와 전문의수를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문의들이 희소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역으로 2000명 정원을 들고 나와서 의료 파탄을 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소위 공익을 위해 만여 명의 젊은이의 헌법적 법적 권리를 무참히 박탈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소수란 겁니다. 그게 자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저 의료농단 패키지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나 근거도 없으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일부 측근들의 주장일 뿐이고 모두 다 책임을 다음에 져야 될 겁니다. 아무도 돌아갈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7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푸른 점퍼 입으신 사람들아. 적어도 법에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으로 약속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엿받고 먹는 정부나 병원장이랑 어떻게 후위를 도모하겠습니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그냥 의사들한테 이런 돌팔매를 던지기 전에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지금 잘 지적했네요. 법에 여러분들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직서를 낸 시점에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은 그게 법적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뭡니까? 9월에도 사직서 처리할 수 있고 12월에 사직서 수리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YTN의 여러분들 이렇게 의식 있는
따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뭐 집권하게 되면 더 심해지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관의 영향력과 예산이 계속 평장해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역동성이 줄어들고 자원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중에 내려앉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제의 비효율성이 여러분들 높아지고 자원 낭비가 심해지게 되게 되면은 그냥 후진국이 되는 거죠. 뭐. 물건 만들었으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도 나도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의료원의 가동률이 3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예산을 전부 다 이런 100억 정도 넘는 예산을 부산시 예산을 이런 부산의료원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 정치 생명을 걸고 진주의료원을 이런 폐쇄를 한 겁니다. 아마 역대 어느 정치인도 여러분들 정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그렇게 낙후되고 비효율적이고 세금 먹는 하마인 그런 공적기관을 폐쇄한 정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다른 의료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꼼꼼히 보지 않아도 왜 공적기관이라는 것이 자원을 낭비하고 나태하고 그냥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는 건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가 여러분들 그냥 내려앉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안을 하나만 보지 말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무원 성격 여러분들 인사를 늘려가지고 전체가 뭡니까 그냥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선거까지 무너졌으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하게 되면 얼마나 나라를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 비슷한 나라로 가겠습니까. 하기야 뭐 북한하고 남한이 뭐 비슷비슷하면 좋겠죠. 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 이게 뭐죠. 2024년 7월 11일 날 이 여러분들 의료사태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공공의대 재추진 나선 야당. 어제는 보니까 뭐 전남대 국립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공공의대를 확대하는 겁니다. 영국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암 걸리게 되면 2년 3년 기다리는 겁니다. 뭐 그냥 그럼 죽는 거죠. 뭐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체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료 사태 때문에 그렇게 난리인데 그 사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공공의대를 확충해야 된다. 전라도도 하나 경상도도 하나 막 만드는 겁니다. 그냥 가는 길이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골로 갈지가. 여기 보시면은 부산의료원에 손님이 안 가는 겁니다. 부산의료원이 가동률이 33%까지 떨어진 겁니다. 손님이 안 가는 걸 억지로 가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월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이 33%입니다. 외래 진료를 위해 찾는 접수주도 한산하고 입원 환자가 있는 병동도 마찬가지고 2022년 적자로 돌아선 뒤에 지난해는 179억이 적자가 발생 다 세금으로 띄웠겠죠. 부산시 보건위생관장 말씀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치료가 안 될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데도 이런 뭡니까 공공의료 확대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산의료원 진료처장 진료량이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부들이 의사 의료진을 보고 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 의료진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수 의료진 또 안 가겠죠. 이런 걸 보고도 공공의대법을 만들어서 나라 여러분들 의료체계를 다 공공체제로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여기 밑에 시민들 보시게 되면은 정부가 지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료 아닙니까?
비슷한 거죠. 예. 아니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한 거네요. 이게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바라는 공공의료 아닙니까? 전부 체제가 뭐죠? 좋은 체제를 다 바꾸는 겁니다. 의사의 인터뷰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명의를 찾아 병원을 헤매는데 정작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공공병원은 잘 안 가죠. 그런데 무슨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세금이 아깝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홍준표 시장 찾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대한 물꼬를 여러분들 스탑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데도 공공의대 설립해서 의사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3억 5억 줘도 공공의료원 의사 못 뽑는다고 의사가 배불러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사가 배불러서 가지 않는 게 아니고 가도 쫓겨날 게 뻔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의사 오면 예산도 나눠줘야 되고 공무원 밑에서 보면 이것저것 뒤처리해야 됩니다. 각종 형사 민사 소송에 노조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삶의 질은커녕 매일 당직에 휴가도 없는데 악마 소리 듣는 대한민국 의사를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집안 공공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없는데 무슨 의사 부족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의 부산대병원, 백병원 온갖 상급 종합병원들이 다 있어. 그리고 아산, 삼성, 서울대 병원 와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부산의료는 누가 가겠습니까? 정치인들부터 솔선수범 공공의료원에 건강검진을 받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추세로 갈 겁니다. OECD가 어떻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전부가 다 추세가 뭔가 하니까 세금에 의존하는 조직과 기관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역동성이 거의 사라질 거죠. 그래 그나마 여러분들 온전하게 낮은 수가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런 체제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료계에 투입되는 인력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명감도 있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가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됐는데 그것조도 이런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손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근래 저는 여러분들 정치인이 손을 대가 망가지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막으려면 선거가 이런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런 망가졌으니까 뭘 가지고 막을 겁니까? 그냥 사회주의 비슷한 국가로 되는 거죠. 다 여러분들 예산에 대가 그럼 예산은 또 누가 다음에 이러면 세금 낼 겁니까? 점점점 앞이 안 보이니까 애들 안 낳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란 게 뭡니까? 진료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월급 나오는데 왜 쇠가빠 여러분들 진료하겠습니까? 김윤희 원하는 게 공공의대 설립해서 이런 병원에 의사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무역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점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은 대단히 저비용의 고효율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동시장, 의료시장 무슨 그장 뭐죠? 공무원 시장 모든 것이 저비용 고효율이 돼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기본소득이 어떻고 안심소득이 어떻고 공공의료가 어떻고 OECD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부가 뭐죠? 예산 규모를 키워가지고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체제를 확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체제 전체가 내려앉는 거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염출하기 위해서 조세 준조세 부담을 넓히는데 조세 준조세란 게 딴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하면 절반은 누가 여러분 내야 되는 겁니까? 절반은 여러분들 사업자가 내고 절반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까? 사업자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사업자 부담이 커지면 일자리를 줄일 거 아닙니까? 자동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럼 또 여러분 실업급여나 이런 데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체제가 여러분 전분적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아는 겁니다. 보고. 그렇게 아기를 안 낳지 않습니까? 평화 시기가 여러분들 계속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겨울에 이런 땔감을 사고 여러분들 전기가 나오고 따뜻한 물이 펑펑 나오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원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잊어버리게 되면은 건강보험, 의료계획도 가장 여러분들 효율적인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 지출이 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걸 줄이고 필수 의료까지 더 배분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의사수를 열린다. 그럼 공급이 수요를 만드니까 의료계는 그럼 의료비 지출이 커질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료를 8%에서 15% 올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더 부담을 사업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용을 줄이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들이 단편적이고 표피적인지 체제가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좀 거시적인 시각이 없고 의사수를 많이 뽑아서 그냥 1등부터 4층까지 전부가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의대를 가고 의대가 여러분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대는 누가 갈 겁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 YTN, SBS, 그다음에 이 부산 KBS, 부산 KBS 방송이죠. 이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시민들 가운데 양식 있는 시민들이 꽤 많으시다는 게 좀 다행으로 여기는 거죠. 공공 영역 확대되면은 그냥 갑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20세기 100년이 주는 것이 공공 영역 확대하게 되면 그냥 망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게 20세기 100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주역인 거죠. 지금 이 의료 사태 가장 중심적인 그 인물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이 모든 지금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기 단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이 초기에 나온 것은 정치적 이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면 전환을 꾀하고 선거에서 우호적인 박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폭적으로 의료 인력을 이름 확충하는 그 방안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표가 되면 환상의 한 방이자 두 방이 될 거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하는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과 정치적 이득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2월에 여러분 의과대학 정원 매년 2,000명 총 10,000명 여러분들 확대로 발표가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출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의
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런 자기 정책을 세일즈 하는데 뭐 한간에 이야기되는 김윤이라든지 박민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했겠죠. 이제 여기서 치명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실수를 하시는 것은 이 의료계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태계라는 부분을 본인이 간과를 하신 겁니다. 간과를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하들이 다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뛰는 사람이란 그런 가정을 하고 의료계 외에 관료계 그리고 다른 그런 이해 집단들을 세 군데 네 군데 크로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은 장고거든요. 투자도 장고입니다. 경영도 장고거든요. 서둘게 되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자기 경영을 할 때 경영을 잘하시는 경영자들은 많은 경우에 검은 본인이 여러분들 항상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경영은 장고다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호암 이병철이나 아산지름 정주영 같은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남은 겁니다. 장고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초기에 대단히 성급했고 그리고 혹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한 방이 되겠구나. 이걸 터뜨리게 되면은 총선에 점수를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된 그런 단편 정보를 모으게 되면은 퍼즐을 푸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심경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굉장히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박민수 차관께서 국회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주 정도면은 전공의들의 진압이 가능할 걸로 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경험의 폭이 좁은 겁니다.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굉장히 경험의 폭이 좁죠.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30년 정도 특수통 검사를 했지만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를 여러분들 범죄자를 여러분들 취조하는 의무가 전문적이었지 않습니까? 복잡한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힌 생태계를 경험해 본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한 거죠. 3, 4주 안에 해결된 것이 5개월이 된 겁니다. 이게 1년이 되고 여러분 10년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나 문제를 안일하게 성급하게 단순하게 특정 그룹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현재 윤 대통령 상황은 어떻겠느냐. 현재 상황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퇴양난인 거죠. 전공의회 7대 요구안 가운데서 일단 필수 의료 패키지하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부가 없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상당히 여러분들 구기게 되고 그렇게 밀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주특기가 뭔고 하니까 잘 뭉개는 겁니다. 안 본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냥 뭉개면은 대충 그냥 왁왁 하다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권 2년 동안 선거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냥 뭉갠 겁니다. 예. 난 몰라. 난 모른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뭉개면은 그럼 시간 가면은 지쳐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잊혀지리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상황도 대통령이 비슷할 겁니다. 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도는 아는 겁니다. 이게 3, 4주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5개월 6개월 계속 이름 진행되니까 본인도 골치 아픈 문제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용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고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위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직언하는 그룹도 없을 겁니다. 전부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원위치시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부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싼 가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위치를 복귀하는 것이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뭉개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뭉개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건데 선거 공정성 이슈와 다르게 의료 사태라는 것은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연결되어 있고 의과대학생들이 연결되어 있고 의대생들이 연결되어 있고 지방병원과 서울 대형병원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연결되어 있고 병원의 이름들 병원의 매점들 비품 공급업체들 제약사들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여러분의 교육 문제 전부가 다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의 이슈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는 여러분들 뭉개 가지고 적을 소수였지만 의료 사태는 뭉개면 뭉갤수록 적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전쟁의 전선이 엄청나게 이런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업을 했으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어떻게 연결되고 세상이 얼마만큼 복잡한지를 정확하게 알 건데 저는 대통령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대형 병원이나 무슨 의과대학이나 전공이 굵직굵직한 것 정도만 여러분 주목하지 그 위에 여러분들 자질구레하게 여러분들 연결된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스타일이 구기고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원위치 시키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러분들 책임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신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시작하셨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원위치 시키거나 뭉개거나 하는 부분을 결정하신 최고의 여러분들 의사결정권자죠. 그분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위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밀려오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선거는 뭉개서 여러분들 그냥 잘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반발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발한 사람들은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료 사태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익에 직접 연결된 분야인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건은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는 재산권을 탈취당한 이상 정도의 충격을 준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저기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일 겁니다. 환자가 죽어나가고 환자 대기 시간이 뭐죠? 뭐 6개월 이렇게 늘어지고 간호사 취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교실에 뭡니까? 100명이 수업받던 교실에서 300명 400명이 함께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저도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병원이 하나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름들 의료 인력 공급 체계부터 약제부터 이런 비품 그다음에 인력들이 전부가 다 이름들 다 저거로 다 돌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식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간당간당하게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과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희생 위에 돌아가는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뭉개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용 파급 효과가 통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네트워크망이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인력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간과한 겁니다. 차라리 원위체가 여러분들 욕을 먹는 것보다도 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뭉개는 비용이 큰데 대통령은 두 가지를 비교하셔 가지고 그냥 뭉개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냥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악수를 두셨고 지금도 악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악수를 뒀더라도 현명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해서 벗어날 몸을 빼야 되는데 처음에도 악수를 둔 것이 계속 지금 악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실장분들이 전공의를 대하는 것도 계속 저 눈에는 그냥 악수인 거예요. 악수. 불신을 계속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 종착지는 그냥 넘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결말이 나겠느냐. 이거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 수면 위로 전선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겁니다. 적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아우성은 어떻게 통제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이 경영단을 겪는 것도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환자가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자기의 목숨이라는 것을 빼앗긴 겁니다. 병원이 이런들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환자 입장과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최종적인 해결책은 진퇴 문제까지 연결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기 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기를 진화를 하셔야 되고 선거 문제와 달리 전선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참전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의료사 때 대통령 입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현재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거냐 아주 급격한 그런 신경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뭉개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뭉개가 계속 여러분들 눈덩어리처럼 커져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또 그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문그룹을 잘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또 다음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단을 착오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영자들이 흔히 범하는 매몰 비용, 썬큰 코스트, 초기에 손해되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그것이 좋지 않은 선택을 그냥 매몰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